여의도 주식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자,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데 양지수를 보면서 힘이 좀 빠지는 하루였죠. 월급 빼고 정말 다 올라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유가 폭등하죠. 환율 치솟고 그리고 원자재 뭐 여러 가지 다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익을 가장 높게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찾아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 지수부터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2%, 코스닥 2% 이상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가 크게 밀려났는데요. 러시아의 그런 원유 수입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이 진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양대 지수가 모두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유가 폭등하고 환율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로 출발해서 저고가 지나서 저점을 터치했고 결국에는 2%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 2조 넘게 파는 모습이 나타났고 개인만이 2조 1,000억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제조업종에 대한 매물 출하가 많이 나타났고요. 개인 쪽은 물량을 받아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880선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결국에는 2.16% 하락한 881포인트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주도에 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를 이끌어간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제조나 이쪽에서 많이 팔았지만 그나마 오락 문화 쪽에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대한 매물 투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특징적으로 살펴볼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장기화 속에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9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사료주가 강세를 나타나면서 농업 관련주의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는데요. 효성 OMB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신송홀딩스 역시 상한가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농기계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대동기업에 대한 움직임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유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한때 130달러 돌파하면서 관련주의 움직임도 크게 나왔는데요. 정유주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극동유와 10%대, 한국석유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 대체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중앙에너비스나 그 대성산업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외에도 풍력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연가스에 대한 움직임 속 극동유와 한국석유가 강세의 모습을 나타난 모습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엔 풍력 볼까요? CS 베어링이 7% 이상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한일 단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 속에서 이런 대체재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철광석의 가격 급등이 눈에 띄는 이슈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테마가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후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로 비철 가격 급등하고 있다고 하고요. 풍산, 황금 ST, 고려 아연 등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개별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영국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그리고 신풍제약 모두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신풍제약 우선주는 상한가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직방 프리 IPO 기대감에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눈에 띄는 시세를 분출했는데 17% 이상 급등하는 흐름, 강한 시세 포착이 됐네요. 참 약세장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하락했었던 종목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강한 재료와 이슈 속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전략을 잘 챙겨볼 수 있는 시간, 여의도 주식왕 2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아까 오늘 또 다른 이슈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새로운 위원님들과 함께 이슈 파헤쳐 보면서 전략 챙겨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또는 MTN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과 또 긴밀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위원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88번으로 위원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까만 네모 QR코드를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시면 화면에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의도 주식원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의도 주식원 2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주식왕 2부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그리고 아이린 위원님,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들 제가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의도 주식왕 2부에서 또 굵직굵직한 빅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이해해야 할 내용들인데요.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여러 가지 물가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밥상 물가며 기름값이며 안 오르는 물가가 없을 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매일적으로 경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속에서 고인플레이션 우려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를 다시 한번 그 악몽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지만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이때처럼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우려감도 듭니다. 네. 위원님, 많은 역사를 또 보셨잖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혜롭고 현명한 또 지금 시장의 해안을 알려주시죠. 네, 그럴까요? 지금 요즘 뭐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제작진에서 만든 타이틀처럼 한마디로 혼돈 속의 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또 최근에는 컨트리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진짜 투자자분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또 그 다음에 곡물 가격, 그쪽에 이제 곡창지대니까 곡물 가격이 또 상승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공급망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결국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에서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서 경기가 워낙 확장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꾸 선순환이 이러면서 경기 확장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건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물가, 가격이 또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션은 뭐냐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느냐?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전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인 그 재정 지출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낮은 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겹쳐서 뭐냐면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제 생필, 원자재 가격이죠. 가장 베이스가 이제 그 석유 가격인데, 그러면서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묘하게 뭐 대처가 잘 그 이후에 극복했지만 뭐가 나왔냐면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임금도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물가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유동성을 늘린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컨트리 리스크가 불겨지면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그 다음에 꼭 공급망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공통점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그때처럼 경기 침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서 나타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경기 침체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의 경기 침체기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만큼 또 우리가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이린 위원님께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모두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좀 더 확대된 상황인데 일단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유가를 좀 보셔야 된다. 유가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를 생각했을 때를 보면 그때하고 지금은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뭐 갑자기 13% 급등을 하고 또 유가도 3, 4불에서 뭐 한 4배 정도 폭등을 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소 다르고 시대도 또 다르고 우리가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또 장기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장기적으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글로벌 국가에서 이런 뭐 경제 제재 압박을 지금 받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러시아 자체에서도 이제 군인들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장기전으로 가느냐 또 단기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성. 그 시장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심리가 더 위축돼 버린다면 시장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유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달러도 굉장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점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원자재 현물 지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블룸버그에서 내놓는 원자재 그 현물 지수를 보니까 1960년도 이후에 주간 상승률이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74년도 9월 달에 9.6%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고치로 뭐 20% 가까이 이렇게 치솟았고요. 또 S&P에서도 내놓고 있는 원자재 현물 지수가 또 20% 지난주만 해도 20%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는지 단기적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꾸준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네,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박 이어지고 있고 이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되는 그런 우려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속에서 또 공급망 교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원자재가 막 또 물가가 치솟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명성 위원님께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목부터가 좀 약간 어렵고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나온 제목인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느냐 안 끝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끝나지 않으면 이런 제목들이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곧 끝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피난민들의 통로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그 통로를 러시아에서 제공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인들에게 포격을 가하지 않겠다.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 3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 3차 이제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 뭐 고위 간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의하기로 갔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 군인이 식량이 없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TV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 슈퍼를 뒤져서 이렇게 막 먹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돈싸움이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만 제공해버리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푸틴은 명분을 찾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일이라도 협상하면 이 전쟁을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겨울이거든요. 여름이나 가을 같으면 이런 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앞에서 두 분이 참 잘해주셨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조은 정보님께서 경제학 교수님 좀 잘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걱정 안 되게 최명성 위원님의 또 좋은 전략도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있죠. 다가오는 수요일에 대선 이벤트도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수급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한 분씩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벤트도 있고 하필 이럴 때 우리 시장은 하루 쉬어가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아까도 이제 혼돈 속의 증시라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지나와 보면 어려웠을 때가 기회인 적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번 지난 이제 2020년 3월달 그 팬데믹 때를 반추해 보면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은 화두가 되고 있는 빅 이슈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 우리 한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 날은 쿼드리플 뮤칭 데이, 소위 말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펼쳐져 있거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최명성 위원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굵고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도 좀 찬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연히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고 장기화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저는 그들의 이해 득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그렇게 그렇게 아주 핵으로까지 번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둘이 다 똑같이 상처뿐의 흔적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이제 그 접점을 찾아서 좀 이렇게 다 휴전이 되든가 정전이 되든가 그럴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전쟁을 보는 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큰 충격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가끔 주식을 볼 때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하고 같이 한번 보자. 공놀이 할 때 있잖아요. 땅 공을 크게 처음에 튀기면 그때는 진폭이 커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그 진폭이 잦아들거든요. 시장에 대한 그런 악재라든가 호재, 그 충격은 처음에 가장 크게 충격 파동이 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그런 거죠. 이제 핵으로만 더 전개가 안 되면 이것은 이제 뭐 다 아는 거예요. 어디 뭐 함락이 됐든 안 됐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미 시장에 충격이 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대선은 어느 분이 되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목요일 아침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예요.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온기를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마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주식에서 항상 볼 때 닭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절묘하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이 저 차트, 기술적 분석은 실물 경기 또는 기업들의 실적이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랜저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나스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나스닥 해외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배우죠. 여러분, 이때는 위에서 뭐 3중 고점, 다중 고점이고 지금은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냐면 소위 말해서 역 헤드 앤 숄더형이에요.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걸 좀 제가 뒤집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헤드형 숄더형이고 여기서 헤드형 숄더형이라면 주가는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역 헤드형 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 과열권에서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가 낮게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나스닥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거 한 꼭지하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유가 급등이 나오고 뭐 공급망 원자재 가격 나오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자, 우리 한번 이 WTI 선물 지수를 볼게요. 이것도 지금 이제 내일 정도면 90에 육박할 겁니다. 이게 과열권은 이게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실물은 뭐 지금 130달러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는 맥시멈 보는 것이 뭐 140달러, 150달러거든요. 그럼 그만큼 오르면 그때부터는 그 필연적으로 이격 조정이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상승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경계할 대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 원달러 환율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들 하시죠. 저는 이런 차트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자요. 갭 상승했죠. 양봉 4개를 뽑아요. 그럼 오실레이터가 100에 육박하거든요. 이것이 바이오 과열권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나스닥 차트도 보시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거 뭐예요? 우리 실물 차트, 그러니까 그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차트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과열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한번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와서 제가 한번 코스닥, 코스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이 시간에 좀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 전체를 보시자는 거죠. 뭐 오래간만에 출연했는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1월달 조정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FOMC 즉 뭐냐면 긴축 정책을 선반영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랜저 검증을 말씀드렸죠. 이게 반영됐고 그 다음에 지금 2월달 조정이 이것은 뭐냐면 3월달 초기지만 여기에서 뭐냐면 우크라이나 컨트리 리스크란 말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9.11 테러도 그렇고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빌미로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또 하나만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를 앞두고 지금 어떤 모습이냐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어떤 거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한번 일자별로 볼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얼마냐면 4천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얼마 1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물을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자세히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뭐 내일까지만 잘 견디시면 아까 우리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기일 이후에는 좀 온기가 좀 불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지수 살펴주시면서 전략까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린 위원님께도 또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국내 증시로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력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그 부분은 일단 지난주에 선반영돼서 우리가 좀 지수가 좀 조정이 받았다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진 않고요. 이번 주에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뭐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내일 같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양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양회가 끝나는데, 양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정책 방향을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좀 내놓는지,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책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노인 복지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꾸준히 이제 중국 양회 내용을, 정책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선업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비차익 거래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1,200원 돌파를 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이 전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달러도 좀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급등, 망아지처럼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도 장중에 125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하지 않고 고점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한 10% 이상 올라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아직까지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발 이런 리스크가 확대된다면 충분히 지금 유가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다. 내일장 뭐 오늘 지금 시간에서 이제 상품 선물 가격을 보면은 니켈 가격 지수가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팔라듐 가격도 8% 정도 급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유가도 3% 정도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업 동시 만기일에는 외국인 수급을 잘 살펴보자. 거기에 비차익 거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미국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잘 나와준다면 1월에 이어서 2월 달까지 잘 나와준다면은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도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 내주에는 또 FOMC가 있습니다. 그런 FOMC에서 이제 한 단계 빅스텝으로 0.5% 인상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심리적으로 유동성과 심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유동성도 지금 풍부하지 못하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약간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가 또 긴장하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명석 위원님 저 앞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우리가 또 살펴볼 그런 이슈가 있다면요? 저는 이제 23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 있고, 목요일 날 내만회 날에서 상당히 어려운 날입니다. 근데 저는 내만회를 대한민국 대선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주가는 정치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사상 최고의 신고가, 이렇게 주가가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가가 2, 3일만 빠지면 지금 쌀 때다, 항상 그런 말을 강조했어요. 또 제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우리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죠. 10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1조를 투자했어요. 국민연금. 그때 10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랐지, 너무 미국이 어쩌네, 러시아가 어쩌네, 물론 받을 수는 있죠, 이슈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1년, 2년 차는 호황이었거든요. 또 제가 볼 때 이번에 1번, 그러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화끈합니다. 또 제가 볼 때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자기 취임 첫날 주가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바보 대통령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내만회의 날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첫 시험 무대죠. 그날 주식가 폭락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종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화끈하기 때문에 그날, 이번 주 목요일 장은 걱정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좀 방어와 상승을 해줄 것이다.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수요일 여러분들 선거 잘 투표하시고요. 어떤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이벤트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우리 이 시장에서 방패가 되어줄 그런 섹터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네.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방패가 되어줄 섹터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전쟁 관련된 프로젝트 있자. 네. 자, 하나는 제가 차트로 가장 설명드릴게요. 이게 GS 차트입니다.
저는 2,000원대 제일 저점에 잡았을 때 323% 올랐습니다. 저 고점에서 음선 5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꺾이는 흐름이죠. 38% 내리고 있고 몇 가지 한번 종목들을 볼게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음선이 지금 5개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꺾이는 흐름입니다. 이기업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전장 관련주죠. 예, 이런 것들 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곡물 관련주죠. 그 다음에 또 효성 OMB 오늘 이게 산났죠. 제가 오늘 뭐 잠깐 나고 놀면 뭐하냐 제가 이거 4개까지 했습니다. 내일 음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커피 내기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의 과열권이다. 또 하나 이것을 진짜 기가 막힌 맥점에서 포착해서 2연속 상한가가 우리가 잡은 건데 음선 3개에서 이것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지금 2번 연속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저점 대비 50%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다 단기 과열입니다. 그럼 뭘 노려야 될 것이냐? 낙폭 성장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부가 아까 최명수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들어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 수혜주가 있을 겁니다. 한 종목 말씀드리면 우진 같은 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다. 원자력에서 SMR 그다음에 또 폐원전 그에 대한 관련주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주도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고 계시죠?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의 그런 방패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틸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곡창지대뿐만 아니라 철광석 매장량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1위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 비철 금속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최근 상품 선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원자재 뭐 다른 쪽도 많이 가고 있고 니켈이나 뭐 알루미늄에 의해서 또 철광석 또한 급등하고 있다 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데 우리가 철광석 해가지고 뭐 현대 BNG 스틸을 보더라도 그 하나만 보시면 보시지 마시고 현대차 그룹 계열의 냉형 강판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건설주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해운주 같은 경우도 물류 대란 이슈로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건설주 가면서도 또 철강주 갈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철강주가 무거운 것들은 잘 못 가지만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첫 번째 상승일이 조금씩 나오는 만큼 지금 자리에 한번 맞을 수 있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하락장에서 굉장히 상승 나와주면 좋은 흐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리는 그리고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철강주 가운데도 현대 BNG 스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철강주 이야기 나왔는데 최명석 의원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저는 곡물주로 가겠습니다. 예, 곡물.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물가도 뛰고 곡물이 뛰는데 이제 특히 봄이죠. 그러면 이제 씨앗이라든가 비료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종목 한 17% 뛰었고요. 오늘 보면 이제 비료 관련주 효성 OMB, 조비, 남이학 등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상한가 나왔으니까 화끈하게 시원하게 효성 OMB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봄에 계절주, 비료, 3월, 4월 때 항상 비료라든가 농산물 관련주가 뛰죠. 그래서 효성 OMB, 조비, 남이학 이런 주식을 좀 잘 보고 관련주를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님은 비료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 이슈와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일 어떤 이슈가 있을지 이시훈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은 역시 여의도 주식왕이죠. 여기에 내일은 이슈왕도 빠질 수 없는데요. 저와 함께 내일의 이슈도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결정하면서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내일부터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러시아 ETF도 줄줄이 무기한 거래 정지되고 있고 러시아 관련 보이콧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러시아 관련 소식 계속 체크하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애주가 분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맥주 시장 업계 1위 오비 맥주가 8일부터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7.7% 인상합니다. 카스프레시, 한맥, 오비 라거 등의 제품이 인상 예정인데요. 오비 맥주가 5년 만에 출고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도미노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맥 가격이 10,000원을 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다니 저도 조금은 슬퍼지네요. 네, 마지막은 공모주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유일 로보틱스가 내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인데요. 공모가 10,000원에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도 높은 편이어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구주주의 물량도 적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약이 끝나면 3월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관련 소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여의도 주식왕들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보위원님의 좋은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셀바스 A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좋은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셀바스 AI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셀바스 AI는 인공지능에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다.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까지 이제 앞으로 이거 진출하는 그런 성장성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기업용에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맥점 잡기입니다. 자, 셀바스 AI 맥점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한번 상승이 크게 가져오고 양음량 패턴에서 황맥계 첫 번째 포착,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착이 바로 이 맥점이었습니다. 양음량. 그러면서 한 4번 정도 포착하면서 한 이제 토탈 9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지난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GSE 323% 제일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 난 거 보셨죠?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이제 한번 누를 수가 있어요.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까지 이제 적사비라서 이번 주 살짝 누르는 건데 만약에 8,000원대 이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하고 다시 10,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셀바스 AI 다시 10,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의 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색조 화장품 이야기가 있는데 상승률 빠르게 나왔습니다. 25%. 이 맥점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 현재 지금 수익 중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지난 1월에 50만 명을 신규 확진자 수가 돌파를 하다가 지금은 현재 4만 명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노마스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많은 국가에서 노마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가 오늘 좀 갑자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자꾸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뭐 관련해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진입이 가능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 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반 정도는 매수가 대응을 하시면서 고점에 만약에 사셨다면은 조금 물량 줄이셨다가 21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예, 반반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클리오 현재 상승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전략 생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병석 위원님의 LG 헬로비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제시해주신 전략이에요. 자, 3월에는 어떤 항방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좀 장이 어렸음에도 오전에는 한 4% 이상 꿋꿋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제 LG 헬로비전 이제 미디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종통신업, 종합 유선 방송업 또 케이블 TV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LG 헬로비전이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를 하면서 가입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한때는 또 넷플릭스를 앞장섰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LG 헬로비전이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예전에 차트 보시면 예전에 5,000원짜리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갔다가 다시 5,000원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6,000원에서 7,000원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AS 진행해 봤습니다. 세 분의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앞서서 이 맥점이 중요하다. 황금 맥점을 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오늘 또 괜찮은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지트로닉스라는 그런 새내기 그런 관련 종목인데요. 동사는 인버터하고 컨버터.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수소차하고 전기차에서 필히 쓰는 심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2월 4일 날 상장했는데요. 공모가가 22,000원이었고 경쟁률이 1,774대 1이었어요. 그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6,000원대입니다. 뭐 널브러져 있죠? 바겐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774대 1을 22,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16,000원대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3만 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이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저항 캐시로 잘 아실 겁니다. 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무방도 했었는데 이때 했거든요. 이때 상한가 뽑았거든요. 이게 좀 황미께 포착한 몇 점들이 했는데 이 상한가 다음에 또 음선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만드는 역전된 망치는 저렇게 나쁘지 않게 봅니다.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아도 이미 지난주에 상승을 좀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월봉을 보셔도 뭐 이번 달은 양설이 거의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낮게 잡을수록 더 유리해요. 시초가에서 16,5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이거 뭐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공모가가 22,000원인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이지트로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모가가 22,000원인데 현재 16,000원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 가격은요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의 새로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죠. 원자재 상승에 대한 이슈를 주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종목은요? 네. 일단 세아 베스트를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베스트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이 한번 찬차례 나왔었는데요. 세아 제강과 함께 이제 세아 베스트도 오늘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장중 12%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림파고에서 포착한 가격이 17,000원에서 18,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아가다가 오늘 한번 급등이 나와줬는데 윗꼬리 달렸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장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오늘 뉴스를 하나 언급을 해드리면은 국내 최초로 사용 후 핵 연료 운반 저장하는 장치를 미국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전을 운영하는데 또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고 또 원전을 해체하는데도 필요한 제품입니다. 연내에 초높은 물량 추가 공급 진행 이슈도 이제 있고요. 또 주요 오늘 같은 경우 니켈 가격이 4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니켈 관련해서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된 만큼 세아베스틸 내일장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에서 1,850원, 시초가에서 18,500원 매수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목표가는 22,000원 단기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오히려 밀릴 때마다 1차, 2차 매수를 하셔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수익률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아 베스트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앞서서 곡물에 대한 이야기 중요하게 해주셨죠? 오늘 네. 종목은요? 네, 오늘 종목, 이 종목 제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 가족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아시아 종묘를 말씀드리면 오늘 17% 갔는데, 오늘 곡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인데, 제가 이제 바닥주를 좋아하는데 바닥에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인데요. 종목 이름은 대유가 되겠습니다. 네, 대유는 이제 비료 제조 및 판매, 농약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이제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4종 복합 비료는 전통 작물뿐 아니라 과수 혹은 고소득 농작물에 사용되는 고품질 다기능성 제품이 되겠는데요. 동종업체 최대 이제 생산시설 확보를 해서 충청북도 괴산에 제3공장을 계속 이제 착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제 이게 매출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대유가 현재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4종을 추가 출시하는데 친환경 유기농업
농업자재 1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겠는데요. 현재 3개월 전부터 좀 급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40% 상승, 또 바닥에서 상승할 때마다 한 20% 상승하는데 바닥에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많은 거래량과 장대 양비 나오는데 오늘 효성 OMB가 상한가를 갔고요. 또 이제 조비라든가 남해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래서 가장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대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 매도가를 드리겠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5,600원을 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는 6,500원, 2차 목표가는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에서 가장 좋고 또 봄에 3월, 4월 때는 3월, 4월, 5월 달에 항상 비료 관련주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차분히 지켜보면서 단기, 중기로 한두 달 보셔도 충분히 수익률이 한 30에서 50% 정도 나올 만한 위치니까 차분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료 비료주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점을 잘 찾아서 급등이 나오는 맥점을 짚어주셨네요. 최명석 위원님의 종목은 대유고요. 가격 전략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5,1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주식왕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주식왕 2부 오늘도 굵직굵직한 이슈와 또 굵직굵직하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이 또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황맥기 위원님, 우리 이런 시리즈 좀 많이 봤었잖아요. 황맥기 시리즈의 그 종목들 제가 그동안 또 눈여겨봤었는데요. 잠시 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 3월 꼽힐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맥점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참 어려운 그 증시, 혼돈의 증시에서도 황맥기는 진짜 흐트러지게 승리했습니다. 참 열암대지만 목요일도 제가 공방을 했거든요. 그때 한 게 ABL 바이오 황맥기 넘버5에서 잡은 게 뭐 VI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 나왔고 또 VC도 그 다음날 아주 그냥 급등이 나왔고 웬만하면 다 급등 나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이제 뭐가 그 거의 상한가, 2연상 상한가냐면 누보가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황미끼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맥점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러시아 그 3차 협상을 위해서 이제 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이제 전장관련주의 잊어라. 진짜 시장에서 울고 만큼 울고 먹었습니다. 이제 3월이 옵니다. 그럼 뭐냐? 새싹이 돋죠. 새롭게 내 계좌에 많이 쓰이게 될 종목들을 여러분께 이제 저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저점에서요. 그게 역시 답입니다. 누보 같은 그런 종목들 또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무방에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맥점 포착을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내 계좌를 꼭 피울 누보처럼 뭐 이렇게 뭐 이틀 동안 50% 나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알토란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방에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이제 꼭 한번 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셨으면 하네요. 예, 와, 누보에 대한 그 맥점 정말 대단한데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현상을 터치하는 그 강한 시세.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맥기 시리즈의 그 황금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11시에 준비되어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현상의 누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또 3월을 꽃 피울 황금주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의도 주식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아이린 위원님, 그리고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11시 좋은 정보 위원님의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